자, 이제 불신검문 보세요. 불신검문은 지금은 전혀 빠르지 않죠. 그죠? 이거는 뭐 익히 뭐 너무 쉬운 내용이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불신검문은 근데 기억을 꼭 해주세요. 여기서 틀리면 안 됩니다. 뭐 틀릴 수도 없겠다, 그지? 그 밑에 조문 보세요. 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식에 질문할 수 있다. 불신검문 대상자 있잖아요. 대상자. 이거 정확히 암기하세요. 그나마 출제가 된다면 1호, 2호를 약간 바꿔 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틀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거기 불신검문 대상자 보세요. 수사관 행동 그 밖의 주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뒤에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리 하고 있다고. 이미 범했거나, 이 부분요. 이미 범했거나 또는 범하리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밑에 2호에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 앞에 행해진 범죄가 포인트가 되게요. 행해진 범죄나 또는 행해지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찌 보면 여러분 불신검문은 행정경찰 작용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예방활동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방활동으로 본다면 1호에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2호에 행해치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식에 질문하는 것은 예방활동 맞거든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또 이미 행하여진 범죄가 돼 있잖아요. 어떤 죄를 범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자를 정식에 질문 던진다. 뭔데? 어떤 죄를 범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자. 피해자잖아요. 그리고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참고인이잖아요. 뭐 참고인조사, 피해자 신문이라는 수사활동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불신검문 대상자에 죄를 범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자, 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불신검문 대상자라는 거. 그래 불신검문이 수사의 성질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도 있거든요. 이것을 행정경찰 작용과 동시에 수사의 성질도 갖고 있다. 그래 병유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문으로 구성되면 조금 한번 들어두면 좀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그런 설명을 통해서 불신검문 대상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 이게 이제 일단 필요하다는 거. 이 부분이 기존에 나온 거는 맞는데요. 반복적으로 많이 물어보질 않았다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불신검문 문제지만 좀 생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기억해 두세요. 예,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지를 요구했는데요. 정지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응하지 않으면. 예, 사회통념상 용인되어 있어서는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했죠. 그 옆에 관련 판례 봐보세요. 29페이지에 관련 판례 첫 번째. 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되어 있어서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고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회통념상 용인되어 있어서는 상당한 방법이라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 밑에 앞을 가로막는 거 있죠. 이거 기억해 두세요. 앞을 가로막는 거.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정 무렵에. 근데 정지를 요구했는데 이놈이 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따라가서 제 차 앞을 가로막은 적이 있었거든요. 정지하는 방법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되어 있어서는 상당한 방법이다. 야, 가능하다. 이게 판례 입장이었죠. 그 다음에 우리 불신검문 대상자 금방 보셨는데요. 이 불신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체포나 구속해를 정도의 범죄 혐의가 필요한가? 필요 없겠죠, 당연히. 왜? 아직 수사를 하기 전이잖아요. 체포나 구속해를 정도의 범죄 혐의는 필요 없잖아요. 밑에 관련 판례 보세요. 불신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불신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의 체포나 구속해를 정도의 혐의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 요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자, 2항 보세요. 경찰 1항에 따라 같은 난 각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다. 교통방해, 인정될 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 동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죠. 이 경우에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없다 하면 틀립니다. 거절할 수 있다. 여기 해주세요. 언제 동행 요구한다고요? 불교의 경우에 무엇을 위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 됐죠? 응답 거부를 이유로 동행을 요구한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항요. 경찰관은 질문할 때 그 사람이 흉기 가지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흉기. 일반 소지품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일단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 4항. 경찰 1항이나 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의를 요구할 경우에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정표를 제시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정표를 제시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페이지 관련 판례 네 번째 거 보세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신검문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근무하는 사람이 이미 경찰관이고 근무하는 이유가 범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다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신검문을 했다 해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5항 보세요. 경찰관은 이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의 신분, 장소, 목적, 이유를 알리거나입니다. 알리거나. 이거 아직 출제 안 됐는데 한번 기억해 줘보세요. 알리거나 또는입니다.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된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알려도 되고요. 본인으로 하여금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도 된다는 거죠. 또는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의 오답을 걸면 여러분 많이 놓칩니다. 생소하니까. 그리고 여기 심화강의 2단계 과정이니까 이런 내용까지 조금 더 양을 넓혀주세요. 맨 뒤에 이건 중요하죠. 변호인 도움받을 권리 있음을 알려야죠. 이거는 참 많이 나왔습니다. 변호인 도움받을 권리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6항에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을 6시간 초과하여 경찰관에 머물게 할 수 없다. 이거 기억하셔야죠. 6시간 초과하여 머물게 못합니다. 6시간까지는 머물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구금을 허용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 그 다음 7항.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아요. 따라서 동행을 할 때 경찰 장구 사용할 수는 없죠. 경찰 장구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 의사에 반해서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아요. 답변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검문 할 때. 자, 이제 보시죠, 책. 불신검문의 대상은 앞번에 다 점검했잖아요. 꼭 기억해 주시고. 정지와 질문, 정지, 강제력에 의해서 정지는 허용되지 않아요. 질문, 정표 제시, 진술 거부권 고지할 필요는 없다. 근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잖아요. 따라서 4번의 답변 강요는 안 됩니다. 밑에 관련 판례는 전부 다 점검했고 되게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 그 다음 동행 요구. 불교죠. 불교의 경우에 동행을 요구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답니다. 없다 하면 틀려요. 그리고 3번에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장구 사용할 수 없어요. 없답니다. 있다 하면 틀립니다.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뭐에 씌이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 검찰 공무원 준비를 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군대 제대하고 몇 개월 만에 검찰을 필기를 붙었어요. 최종에서 안 되고 계속 그 이후에 한두 문제 차이로 계속 검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을 봤었는데 그때 이걸 틀렸습니다. 13년도에 마지막으로 봤거든요. 이 친구가. 여기 경찰 장구 사용할 수 없다잖아요. 있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이 문제를 틀렸더란 말이죠. 자기도 왜 틀린지 모르겠대. 결국 검찰이 안 돼가지고 경찰 합격해가지고 지금 경찰 공무원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그러니까 상당히 실력이 있는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거 틀리더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이 주위에. 그러니까 좀 꼼꼼히 열심히 보세요. 열심히 보고 전혀 실수 없게끔 만들어두세요. 근데 항상 이거 볼 때마다 그 친구가 아쉽더라고요.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절차. 동행한 사람의 가족,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의 신분, 장소, 목적,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변호인 도움받을 권리 있으면 알려야 한다는 거 이거 기억해 주세요. 알릴 필요 없다 하면 틀립니다. 알려야 한다는 거 딱 기억하고. 동행한 사람을 6시간 초과하여 경찰관에 머물게 할 수 없다. 6시간 초과하여 머물게 못합니다. 한 장 넘어가서 판례. 6시간 초과하여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경직법이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의미는 아니다. 기억하셔야죠. 이 6시간을 3시간 이렇게 바꾼 적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 다음 소지품 검사. 흉기 소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직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죠. 근데 흉기 소지를 제외한 일반 소지품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교정구급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흉기와 일반 소지품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틀립니다. 흉기만. 그다음 자동차 검문이요. 이것도 개념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국가직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교통 검문은 우리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일시정지권에 의해서 정지시키는 겁니다. 우리 교통질서를 위반한 이런 사범들 말이죠. 신호 위반 같은 거. 이게 교통 검문입니다.